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단 7일, 겨우 일주일만 바꿔도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60대 이후,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10년의 수명이 갈린다고 합니다. 10년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귀중한 10년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 중 8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질병들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질병들 대부분이 습관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나이도 먹었는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은 60대, 70대에도 습관을 바꾸면 몸이 놀랍도록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수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5가지 이상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2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2년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사막과 같은 상태인 거죠. 이때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30%나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소화기관이 깨어납니다. 물은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습관만으로도 큰 개선을 경험하실 겁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 500ml를 마시면 신진대사율이 30분 동안 약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 72세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만성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됐으며 피부까지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간단한 습관이라 무시하기 쉽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한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7일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좋은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치면 약 30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걷기란 무엇일까요? 첫째, 속도입니다. 분당 100보 정도의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죠. 이 속도로 걸으면 심박수가 적절히 올라가면서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둘째, 자세입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전방 15m 정도를 바라봅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팔은 90도로 굽혀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셋째, 시간대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혈당이 적당히 올라와 있어서 에너지가 충분하고 소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걷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30분씩 걷는 사람이 전혀 걷지 않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40%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입니다. 이건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또한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걷기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심지어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30분씩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해마의 크기가 평균 2% 더 컸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즉, 걷기가 치매를 예방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되시는 분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 하셨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더랍니다. 지금은 혈압약도 끊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걷기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우울증 개선입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겪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걷기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항우울제인 셈이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숲이나 공원, 강변을 걸으면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마시면서 심신이 안정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살림욕이 바로 이겁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실내에서도 충분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걸어도 되고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30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좋은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낮에는 피곤하고. 그런데 수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인에게는 세포 재생과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둘째, 뇌가 청소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인데요.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안을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셋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수면 중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몸속의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감기도 덜 걸리고 암 발병률도 낮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60대 이상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자도 너무 적게 자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8% 증가하고 9시간 이상 자는 노인도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깊게 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체내에 오래 남아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좋습니다. 빛은 완전히 차단합니다. 작은 빛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소음도 최소화합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시는 한 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깨고 낮에는 졸리고 늘 피곤했죠. 그런데 수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저녁 카페인 끊기,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기. 한 달 정도 지나니 놀랍게도 수면제 없이도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활력이 넘치더랍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잘 자야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섭취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있죠. 오색 채소를 먹어라.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한 조언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컬을 의미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화합물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빨간색 채소와 과일을 먼저 볼까요? 토마토, 수박, 딸기, 고추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탁월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나 증가합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은 어떨까요? 당근, 호박, 고구마, 망고, 오렌지. 이들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60대 이후 흔한 황반변성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초록색 채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깻잎. 이들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며 루테인은 눈의 망막을 보호합니다. 보라색과 파란색도 놓칠 수 없습니다. 가지, 블루베리, 포도, 자색 양배추. 이들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치매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먹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흰색 채소도 있습니다. 양파, 마늘, 무, 배추. 마늘의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권장량은 하루 채소 300g, 과일 200g입니다. 채소는 생채소 기준 한 접시 반 정도, 과일은 사과 1개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매일 같은 채소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토마토, 점심에 브로콜리와 당근, 저녁에 가지와 시금치, 간식으로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효소와 비타민C를 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히면 소화가 잘 되고 일부 영양소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거나 하루 한두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5세 되시는 한 분은 매일 색깔별로 채소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빨간 토마토와 주황 당근 주스, 점심에는 초록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보라가지구이. 이렇게 3개월을 하니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30포인트나 떨어졌고 만성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쁘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무지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5번째 좋은 습관입니다. 5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이게 습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초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입니다. 이건 심각한 수치입니다. 반대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노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면역력이 높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습니다. 심지어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대화와 소통이 뇌를 자극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정서적 지지를 받습니다.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시간을 늘립니다. 자녀,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통화합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친구를 만납니다. 오래된 친구든 새로운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걷거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이면 대화가 저절로 됩니다. 등산 모임, 서예 동호회, 요가 클래스,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넷째,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에 등록해 보세요. 그림, 악기, 외국어, 컴퓨터 등 무엇이든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초대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3세 되시는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복지관 서예 교실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지만 거기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고 수업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가끔 전시회도 함께 갑니다. 지금은 우울증 약도 끊고 매일 웃으며 지내신답니다. 사회적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0대 이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물 한 잔,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격이죠. 이제부터는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쁜 습관들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들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 거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먹습니다. 식욕이 없다, 시간이 없다, 살 빼려고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였습니다. 10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죠. 이때 아침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노인의 경우 이로 인해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둘째,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우리 몸은 영리해서 음식이 안 들어오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셋째, 다음 식사 때 폭식하게 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과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담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담낭에 담즙이 고여서 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담석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남성은 심장마비 위험이 27%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 1개, 통밀빵 1조각, 우유 1잔, 과일 약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식을 좋아하신다면 밥 한 공기, 된장국, 나물, 생선 한 토막. 이것도 훌륭한 아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처음엔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조금씩 먹다 보면 몸이 적응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날 저녁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저녁을 과식하면 다음날 아침에 식욕이 없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래야 아침에 배고파서 잘 먹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되시는 한 분은 10년 넘게 아침을 안 드셨습니다. 혈당도 불안정하고 늘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됐죠. 그런데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바나나 한 개라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점심때 폭식하는 것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여는 연료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운전할 수 없듯이 우리 몸도 아침을 먹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무언가 드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소파나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전 세계 사망 원인 네 번째로 꼽았습니다. 매년 약 200만 명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다리로 가는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나 뇌로 가면 폐색전증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약해집니다. 안 쓰는 근육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걷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노년기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대사 기능이 망가집니다. 앉아있으면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려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 소모가 적어서 살이 찌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넷째, 척추가 손상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 50% 더 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다섯째,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노인은 신체 활동이 활발한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3분 정도 움직일 것을 권장합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밖을 보러 가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해도 됩니다. TV를 보실 때도 광고 시간에는 꼭 일어나세요. 리모컨을 멀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널을 바꾸려면 일어나야 하니까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앉아서 통화하지 말고 서서 아니면 걸으면서 통화하는 겁니다.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일은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청소, 빨래, 정리정돈 모두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정원 가꾸기도 추천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는 것 모두 신체 활동이면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세 되시는 한 분은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정도 하니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도 잘 자게 되더랍니다. 기억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30분에 한 번 꼭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젊었을 때부터 짠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소금이 왜 문제일까요?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바로 고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소금의 해악은 고혈압만이 아닙니다. 첫째,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칼슘도 함께 배출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짠 음식은 이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셋째,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 섭취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연구에서 고염분 식단이 뇌혈류를 감소시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약 3500mg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이 조리 과정에서가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온다는 겁니다. 라면 한 봉지에 2000mg, 김치찌개 한 그릇에 2500mg, 된장찌개에 3000mg. 한 끼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을 적게 먹습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에 소금이 가장 많습니다.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둘째, 가공식품을 피합니다. 햄, 소시지, 치즈,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모두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세요. 셋째, 외식을 줄입니다. 외식 음식은 거의 예외 없이 짭니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쓰거든요. 집에서 드시면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천천히 줄입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적응이 안 됩니다. 조금씩 소금을 줄여가면서 미각을 길들이세요. 2주일 정도 지나면 연한 맛에 적응됩니다. 다섯째, 다른 양념을 활용합니다. 마늘, 생강, 고추, 허브, 레몬즙 등으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섯째, 칼륨을 많이 섭취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등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73세 되시는 한 분은 평생 짜게 드시다가 고혈압으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금을 줄이라고 해서 국물 반만 먹고 김치는 물에 헹궈 먹고 라면은 끊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니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었답니다. 소금은 적이 아니라 절제해야 할 친구입니다.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소금을 줄여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 참 애매한 존재죠. 적당히 마시면 백약의 장이라고 하고 과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마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과도한 음주가 얼마나 해로운지 볼까요? 첫째, 간을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경로입니다. 60대 이후 간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빨리 손상됩니다. 둘째, 뇌를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장기간 음주하면 뇌가 실제로 쪼그라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구강암, 식도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일으키며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적당량의 술은 심장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그 적당량이 매우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섯째,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술은 균형 감각과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1, 비타민 B12, 엽산 등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안전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권고안을 보면 65세 이상은 하루 한 잔 이하입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맥주 350ml, 와인 150ml, 소주 50ml 정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그럼 술을 끊거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술 마시는 상황을 피합니다.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만나더라도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세요. 둘째, 대체 음료를 찾습니다. 탄산수, 과일 주스, 허브차 등으로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운동이 술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주변에 알립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술을 줄이고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술자리에 불러내지 않고 이해해줍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면 혼자 끊기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68세 되시는 한 분은 40년 넘게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셨습니다. 간 수치가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죠. 가족들의 설득으로 금주를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술은 백해무익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술잔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5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자녀 걱정,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왜 나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문제없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암에 걸릴 위험도 증가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소화기 질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모두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넷째, 뇌를 손상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축소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려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여섯째,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일곱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스트레스는 세포의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서 노화를 앞당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수명을 평균 6년에서 8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를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부정하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세요. 둘째, 심호흡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하루에 여러 번 6회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명상을 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넷째,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다섯째, 취미 활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림, 음악, 정원 가꾸기,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섯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세요. 가족, 친구,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곱째, 웃습니다. 웃음은 정말 최고의 명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속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덟째, 감사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아홉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때로는 대충, 적당히도 괜찮습니다. 열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으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실제로 69세 되시는 한 분은 배우자를 잃고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그런데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서서히 회복되더니 지금은 활기차게 지내신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10년 수명을 가르는 좋은 습관 5가지와 나쁜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물 한 잔. 둘째, 하루 30분 걷기. 셋째, 규칙적인 수면. 넷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다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 나쁜 습관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거르기. 둘째, 장시간 앉아있기. 셋째, 과도한 염분 섭취. 넷째, 과도한 음주. 다섯째, 스트레스 방치. 이 10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할 건가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지금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지금 오늘 저녁 메뉴에 채소를 추가하세요. 지금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의 변화가 모여서 일주일의 변화가 되고, 일주일의 변화가 모여서 한 달의 변화가 되고, 한 달의 변화가 모여서 1년의 변화가 됩니다. 7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진다는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정말입니다. 단 7일만 이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30일, 90일, 180일, 365일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10년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래들이 병원을 전전할 때 여러분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 이모작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컸고 일에서도 은퇴했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물을 안 마시는 날도 있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산책을 거르는 날도 있을 겁니다. 친구 만나서 짜게 먹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100번 중 8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선택을 하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